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태국의 불공정 대우를 거칠게 비난하며 4월 2일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년 동안 우리나라가 강간과 약탈을 당하도록 허용했다며 상당수는 우방국이 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공개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6월 정상회담 가능성에 관한 질의 중 돌연 나는 정상회담을 꺼리지 않지만 그 외의 일도 벌어질 것이라며 관세를 언급했습니다. 그는 그것은 4월 2일 관세라며 중국도 다른 나라도 돈을 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세계 모든 국가, 우방과 적으로부터 갈취당해왔다며 4월 2일을 나는 미국의 해방이라고 부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린 모두에게 갈취를 허용하는 뚱뚱하고 멍청하고 어리석은 나라였다라며 우방 역시 미국을 갈취한 국가에 포함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나토를 언급, 내가 관여하기 전까지 나토에서 우린 사실상 모든 것에 대한 비용을 지불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년 동안 우리나라가 강간과 약탈을 당하도록 허용했다라며 강간과 약탈, 끔찍한 표현이지만 그게 실제 일어난 일이고 상당수는 우방국이 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관세로 인한 침체 가능성을 묻는 말엔 내가 대통령으로 선출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는 국가는 처음부터 끝났을 것이라고 본다며 내가 당선된 지금 우린 세계 역사상 가장 강력한 경제를 갖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적성국 국민법을 근거로 체포된 이민자 261명을 강제 추방했습니다. 법원은 즉각 강제 추방 일시 중단을 명령하고 항공기를 미국으로 귀환토록 하라고 했지만 정부는 법원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범죄 조직 트렌드 아라과의 조직원 중 미국 내에 있고 미국 시민이 아닌 14세 이상 베네수엘라 국적자를 검거, 구금, 추방토록 국토안보부 등에 지시하는 포고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는 적성국 국민법을 이 추방령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 법은 1798년 제정된 이래 227년간 대규모 전쟁 시기에 단 3차례만 발동된 전례가 있습니다. 미국 시민 자유연맹 소속 변호사들은 수용시설에 구금돼 있던 베네수엘라 국적자 5명을 대리해 트럼프 대통령의 추방령이 불법이라며 이를 중단시켜달란 취지의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의 제임스 보스버그 판사는 이날 오후 6시 47분에 추방령 일시정지 결정을 구두로 선고했습니다. 그는 결정을 선고하면서 추방 대상자들을 태운 비행기가 이미 비행 중이라면 미국으로 되돌아오도록 하라고 정부에 명령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15일에 텍사스발 엘살바도르행 항공편에 태워져 추방된 외국인은 모두 261명이었으며 항공편은 총 3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법원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일개 도시의 일개 판사가 항공기의 움직임을 지시할 순 없다면서 대통령의 외무 업무에 관해 연방법원은 일반적으로 관할권을 갖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추방 대상자들이 이미 미국 영토를 벗어난 시점에 법원 명령이 내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외국인들의 미국 입국 거부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독일 영주권자가 구금된 데 이어 독일, 프랑스 국적자들의 구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학회 참석차 미국에 온 프랑스인은 휴대전화에 트럼프를 비판한 문자 메시지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필리프 밥티스트 프랑스 고등교육연구부 장관은 AFP 통신에 보낸 성명에서 휴스턴 인근에서 열린 학회에 참석하려 한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원 소속 연구원이 미국 입국을 거부당한 후 추방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밥티스트 장관은 이 조치는 연구원의 휴대전화에 트럼프 행정부의 연구 정책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표현한 동료 및 친구들과의 대화 내용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미국 당국에서 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 외교 소식통은 입국 거부가 이달 9일에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소식통은 당국이 이 프랑스 연구원을 증오적이고 음모적인 메시지를 소지했다는 혐의로 고발했다고도 전했습니다. 미국에 입국하려던 독일 국적자의 구금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슈피겔에 따르면 최근 독일인이 미국 출입국 과정에서 불법 체류자로 의심받아 구금된 사례가 최소 3건 발생했습니다. 25세 독일인 루카스 질라프는 지난달 라스베이거스에 거주하는 미국인 약혼자와 멕시코에 갔다가 미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국경 인근의 구금시설에 억류됐습니다. 그는 16일간 구금됐다가 독일로 돌아갔습니다.
베를린에 사는 29세 남성도 1월 말부터 6주간 같은 구금시설에 있다가 최근 독일로 귀국했습니다. 그는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국경을 넘을 당시 미국에 사는 친구에게 타투를 해주러 간다는 그의 말을 미국에서 일하려 한다는 뜻으로 잘못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고 독일 매체들은 전했습니다. 연방국세청이 납세 자료들을 국토안보부에 넘기는 방안을 비중 있게 검토 중이란 보도가 나왔습니다. 세금 보고를 해온 불법 체류자들을 색출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CNN은 어제 연방법원에 제출된 서류를 인용,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 국토안보부와 IRS 간의 납세 자료 공유에 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행정부를 대리하는 앤드루 웨이스버그 법무부 소속 변호사 역시 법정에서 양 기관 간 정보 공유에 관해 진행 중인 논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공유 대상 정보와 그 방법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국토안보부가 적법성을 따져 특정인을 지목할 경우 IRS가 체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이민자에 한해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체류 자격을 갖추지 못한 불법 체류자도 텍스 아이디를 발급받아 IRS에 등록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IRS는 제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를 기밀로 유지해야 합니다. 지난달 국토안보부가 IRS에 불법 체류 의심자 70만 명의 주소를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행보를 두고 이민자 권리단체 두 곳은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 추방을 위해 관련 자료를 얻지 못하도록 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워싱턴 DC 법원 판사는 정보 공유를 차단하는 명령을 내려달라는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중서부와 남부를 휩쓴 강력한 토네이도 및 국지성 돌풍으로 하루 새 최소 36명이 사망했습니다. 토네이도가 지나간 주택가는 쑥대밭으로 변했으며 강한 바람에 대형 트레일러까지 쓰러졌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주리주는 이번 토네이도로 최소 12명의 사망자와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 최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미주리주 버틀러 카운티의 검사관 짐 에이커스는 토네이도가 휩쓸고 지나간 주택에서 사망자 1명을 발견했다며 그곳은 집이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했다며 바닥은 거꾸로 뒤집혀 있었다고 현장을 묘사했습니다. 미주리주 웨인 카운티에서도 간밤에 토네이도가 몰아친 이 마을의 주택 잔해물 사이에서 시신 5구를 발견했습니다. 아칸소주 당국은 밤새 폭풍우가 지역을 통과하면서 인디펜던스 카운티에서 3명이 숨지고 또 다른 8개 카운티에서 29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아칸소 주지사는 X를 통해 어젯밤 발생한 토네이도로 인한 피해를 조사하고 있으며 현장엔 구조대원들이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샌더스 주지사와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는 주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텍사스주 서북부 페넨들 지역의 에머릴로에서는 먼지 폭풍으로 시야가 가려지면서 도로에서 잇단 교통사고가 발생해 3명이 사망했습니다. 캔자스주에서도 고속도로에서 먼지 폭풍으로 차량 50여 대가 연쇄 충돌하면서 8명이 사망했습니다. 기상청은 테네시 동부와 조지아 북부, 엘라베마에도 토네이도 주의보가 발령됐다면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난해 6월 신축 개원한 뉴욕 코리아 센터 도서관이 독일의 2025 IF 디자인 어워드 실내 인테리어 부문 공공 인테리어 분야에서 본상을 수상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 뉴욕 코리아 센터 도서관의 수상 사실을 밝혔습니다. IF 디자인 어워드는 세계 3대 디자인상으로 꼽히는 세계 최고 권위의 디자인상 중 하나입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오랜 역사와 공신력을 인정하는 독일의 디자인 기관인 IF 인터내셔널 포럼 디자인이 주관합니다. 올해 대회에서는 66개국 작품 11,000여 개가 출품됐으며 국제 디자인 전문가 131명의 심사를 거쳐 수상작이 선정됐습니다. 시상식은 오는 4월 28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며 수상작은 IF 디자인 어워드 연감에 등록돼 출판됩니다. 뉴욕 코리아 센터 3층에 있는 도서관은 한국적 디자인의 독특한 아름다움을 세계 문화의 중심인 뉴욕 현지에 전할 수 있도록 각각의 서가를 한옥의 가구식 구조와 단청을 모티브로 디자인했습니다. 도서관 디자인을 담당한 최창학 소장과 김지영 소장은 현대 도서관의 소통 기능을 중점에 두고 경계 없는 도서관을 완성하기 위해 전통 건축의 자연주의와 한옥을 모티브로 그 공간적 아름다움과 기능적, 구조적 효용성을 재해석해 현대적 도서관 디자인에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디자인 의도를 밝혔습니다. FDA가 경상남도 통영에서 제조한 냉동구를 섭취한 이후 노로바이러스 감염 증상을 보인 사례가 나타났다며 판매 중단과 회수를 결정했습니다.
FDA의 한국산 굴 리콜은 이번이 6번째입니다. FDA와 미국 각각류 위생협의회가 지난 11일 식당과 도매상에 한국산 냉동굴을 판매하거나 취급하지 말란 안전경보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판매 중단과 회수 대상은 작년 1월 30일부터 2월 4일까지 통영에서 생산된 냉동 반각굴 제품입니다. 안전경보 조치는 해당 제품을 수입한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소재 도매업체 S사가 지난 7일 FDA에 노로바이러스 의심 증상을 신고하면서 비롯됐습니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굴 제품은 최초 신고자인 S사에서 전량 회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상 제품은 총 660건으로 103개 골판지 박스에 냉동 반껍질 굴, 한국산 144개의 포장이라고 쓰인 레이블이 붙어 있습니다. FDA는 제품이 타 지역으로 유통됐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조사 중에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국산 굴 제품이 FDA의 리콜 조치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2022년 11월 FDA는 최초로 대원식품이 유통한 한국산 생굴 및 냉동 굴 제품을 13개 주에서 판매를 중단하고 리콜하는 등 이번이 6번째가 됩니다. FDA는 이번 리콜 조치와 관련 식당과 소매업체에서 한국산 냉동굴을 제공하거나 판매하지 않도록 하고 소비자는 굴을 먹고 의심 증상이 생길 경우 병원을 찾아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물은 냄새와 맛이 변질되지 않아 소비자가 무심코 섭취하기 쉽습니다.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설사, 구토, 메스꺼움, 복통 등 위장관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감염됐을 경우 치사율이 40%나 되는 치명적인 H7N9AI가 8년 만에 미국에서 발생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세계동물보건기구는 어제 보고서를 통해 미시시피주 녹서비에 있는 닭 농장에서 H7N9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농장에는 6개용 닭이 48,000마리 가깝게 사육 중이었습니다. 보고서는 북미 야생조류 계통의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H7N9이 이 농장 닭 무리에서 발견돼 감염된 무리의 개체수 감소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조류 인플루엔자로 닭이 대량 살처분되면서 달걀값이 치솟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 가금류에 가장 피해를 준 바이러스는 H5N1입니다. 이는 포유류에게까지 전파됐고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도 1명 사망했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H7N9은 H5N1에 비해서 사망률이 훨씬 높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2013년 처음 발견된 이후로 감염된 사람의 약 40%가 사망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 2017년 테네시주에서 마지막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 주간 브리핑을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